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 분야 영향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국 수요 급감으로 한국, 태국, 베트남, 일본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참한 실적입니다. 2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통계 발표가 됐습니다. 인바운드는 43%, 아웃바운드는 104만 6천여 명으로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정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모든 국제선 출도착이 1터미널에서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에어아시아가 대부분 노선을 임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곽호철 한국지사장이 사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의 관광자원 개발 정보를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 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데일리 3월 30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트래블데일리 3월 30일 월요일자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심층 분석 기사, 여러분들이 인기 없는 내용으로만 보면 인기 없는 뉴스입니다.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어떤 그 전망, 앞으로 관광 시장 전망 뭐 이런 것들인데요. 한번 또 우리 업계 그 전문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또 보도를 안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그 사태로 인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여행 자체가 마비됐다시피 하죠. 그래서 관련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문화관광 인사이트 143호 중에서 제가 내용을 좀 간추리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좀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UNWTO에서 국제관광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서 세계 각국으로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가 확산돼서 관광 분야는 큰 타격을 받고 있죠. 특히 세계 아웃바운드 지출 시장인 중국과 기타 주요 아시아 국가, 뭐 한국 포함, 일본 포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 유럽 목적지 등 각국에서 여행 수요와 공급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말해 여행 제한 및 항공편 취소, 그리고 여행 빈도 감소로 인해서 여행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급감하고 있죠. 자, UN 세계관광기구죠. 말씀드린 대로 UNWTO는 사스의 시나리오, 그리고 세계 관광시장의 규모, 최근의 여행 중단, 코로나19의 확산 및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2020년 국제 관광객이 크게는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비교적 낮게 잡았네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20년 관광객은 9에서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은 이제 뭐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속해 있는, 그리고 동남아 속해 있는 아시아 시장이 아마 크겠죠.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해석돼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심각하지만 이 사태가 또 어떻게 급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왕이면 좋아지면 좋겠지만, 자, 중국은 현재 20%를 차지해서 국제관광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죠. 현재 중국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마카오와 홍콩 외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의 영향이 큰 목적지는요, 한국, 당연하겠죠. 그리고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이런 순서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UNWTO의 발표 자료에서는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의 감소로 인해서 팔라우, 캄보디아, 베트남 및 미얀마와 같은 탄력성이 적은 목적지 역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이아따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따죠. 아이아따는 만약에 코로나19가 사스 발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경우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객 수송 실적 손실은 약 13%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사스의 영향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13%의 손실은 더 넘을 것 같아요. 요 자료 분석은 조금
과거에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 과거가 요즘 하루에 따라 이 변화 추세가 크기 때문에 아무튼 예. 이 중에서 한국의 승객 수에 미치는 영향은요, 한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14% 손실이란 얘기죠. 승객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한 28억 달러 정도가 이제 영향을 미쳐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개발은행 ADB죠. 여기서는요, 또 코로나19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GDP 대비 관광 수입을 추정을 했습니다. 자, 전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 아시아 각국에서는 GDP에 대한 관광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시나리오 1, 2, 3 해서 이 사태가 1개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날 거냐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저희가 좀 간추려서 얘기하면 시나리오 1, 2, 3 이렇게 있는데 GDP 대비 여러 가지 최악의 경우는 GDP 대비 0.193%로 손실이 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0.193%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GDP 대비하면은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GDP 대비 관광 수익 감소 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을 좀 어렵게 해요. 항상 보고서 GDP 대비 관광 수익 감소가 커질 것이다. 관광 수입이 감소가 크다.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 손해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걸. 예, 아무튼 이해는 하셨죠? 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맥킨지에서는요. 코로나19 발생이 2020년 GDP 성장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 빠른 회복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GDP 성장률이 2.5%에서 2.0%로 감소할 것이라고 봤고요. 세계적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GDP 성장률이 1에서 1.5% 감소하고 세계적 팬데믹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5%에서 0.5%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 분야에 대한 영향이 크고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 겨울까지 회복이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 관광 위축으로 인해서 항공 예약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은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외여행은 회복 시간이 느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전염병 상황이 유동적이며 이에 따른 영향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은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영향이 쉽게 끝날지 더 길어질지는 예측을 못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영향으로만 봤을 때도 세계 관광 관련 산업에 대한 손실이 크며 GDP 대비해서도 적지 않은 숫자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중국 시장이 전 세계 관광 시장에서도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근 쉽게 말하면 뭐 태국, 베트남,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심층 분석 기사. 한국관광공사가 2월 달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뭐 예상한 대로 비참한 수준입니다. 2월 인바운드는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한 68만 5천여 명이고요. 중국은 이제 뭐 입국 제한 조치로 그리고 항공편 그리고 운항 중단돼서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같은 2월 대비 77% 감소했습니다. 일본 역시 말씀드리긴 좀 비참할 정도로 많이 감소했는데 그래도 중국 폭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35.5%. 대만 역시 방한 관객 43% 줄었고요. 홍콩 역시 59% 감소했습니다. 홍콩에서 한국 오는 숫자요. 그 외 아시아 중동 시장 역시 26% 정도 감소했고, 구미주 기타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20% 각각 감소했습니다. 2월입니다. 3월에는 뭐 거의 바닥이었겠죠. 다음 달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아웃바운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간 거는요. 전년 동월에 261만여 명인데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해서 104만 명 정도입니다. 예. 이거 역시 3월 수치는 더 떨어질 것으로 당연시 되겠죠. 자, 그 다음 소식.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의 항공사가 노선을 운유함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들의 출도착 비행편들을 제1터미널에 한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틀 전이죠. 3월 28일부터 항공사가 각각 나눠졌습니다. 마닐라 아키노 국제공항 터미널 1공항 기준으로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 항공사편은 저희 트래블 길어요, 많아요. 그래서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될 것 같고 1터미널 출도착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항공사들은 외항사들,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들이고 오는 3월 29일, 오는이 아니죠. 지난 3월 29일부터 마닐라 행을 한시적으로 운유합니다. 그리고 국내 항공사와 외항사는 필리핀 출도착 항공편 역시 항시적으로 운항한다는 소식입니다. 한시적 운유 항공사 역시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단 정식 본 뉴스 보도해 드릴 거는 간추린 거죠. 분석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저희 월요일마다 나오는 칼럼 하나 오늘 또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을만한 내일입니다. 자, 당초 이맘때쯤이면 출구 전략을 고민할 줄 알았죠. 근데 도무지 출구의 출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 고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아질 듯 나아지지 않는 이 사태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태가 끝난다고 여행산업이 정상화에 도달하려면 그동안의 시간만큼 더 필요하기에 우리 업계의 고민과 인내는 더 깊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영화 한 편을 접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제1 한국인의 애환을 담은 영화입니다. 제목은 용기린의 곱창집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적 정서는 한국이지요. 그리고 연출 기법은 일본입니다. 장면 하나하나의 미장생 역시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한 진한 유화의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매우 깊은 인상 깊은 작품으로 잔상이 아직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애환이 주 내용입니다. 자매 간의 혼인관계, 주인공 부부의 복잡한 혼인, 그리고 출산 과정 등 영화 초반 마치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이 막장으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가족 관계가 서서히 이해가 되며 납득이 되고 공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찌 보면 막장 이상의 상황이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초유의 일로 드라마로 치면 막장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막장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버티고 있죠. 이유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전에 어려움 뒤 찾아온 기회를 경험했던 학습 효과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믿을 만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믿을 만한 내일이 있습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뿐인 어린 아들은 자살을 하고 3명의 딸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혼인 관계 없이 얽혀 있습니다. 주인공은 태평양 전쟁 참가로 한쪽 팔을 잃은 채 오사카 공항 인근 판자촌에서 선술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판자촌 뒷골목처럼 어두우며 매일같이 하늘 위를 오가는 비행기들의 움직임은 마치 다른 세상 얘기인 듯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은 0, 절망은 100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매일같이 입버릇처럼 외칩니다.
내일은 분명 믿을 만한 내일일 것이다. 설령 어제가 어떤 날이든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트래블 데일리 3월 30일자 뉴스 여기까지입니다.